정말 자상한 우리 아들이란 생각이 들었죠. 제가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을 걸 알고 챙겨주다니, 게다가 자기들만 사는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다니요. 요즘 이런 자식과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성을 다해 갔을 때마다 집안 곳곳을 청소했죠. 빨래도, 설거지도, 요리까지 둘 다 직장인이니까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며느리도 처음엔 그런 제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왜 말씀도 없이 집안일을 하셨어요? 게다가 요리까지 자꾸 이러시면 저희가 너무 죄송해져요. 부담 가지지 말거라. 너희 둘이 바쁘니 잠시 머무는 내가 일을 돕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며느리는 정말 미안해 보였고, 저는 그런 며느리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출근용 옷도 잘 다려놓고 일 마치고 돌아오면 바로 씻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죠. 덕분에 매일 저녁 화목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엄마, 오늘도 요리하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하며 아들이 감탄했고, 며느리도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럴 때면 이게 정말 사람 사는 맛이구나 싶어 행복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밥을 먹던 며느리가 속이 안 좋아 보였어요. 걱정이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단순한 체증이 아니더군요. 바로 임신이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마침내 손주를 가진 것입니다. 이 행복한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다 생각하니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가 제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지며 아이 이름을 두고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도 혼자 고민을 많이 했고 결국 잘 아는 철학관에 가서 이름을 받아왔어요. 민서이라는 이름이 좋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쁜 마음에 바로 아들 부부에게 알려주었어요. 철학관에 직접 갔다 온 이야기까지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런데 아들 부부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더군요. 왜 그런가 싶어 며느리를 바라보니 우진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미 친정에서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올해 다닌 절에 주지 스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 박혜준요. 순간 서운한 마음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말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이름을 지으러 다녔구나 싶어 난처했죠. 제 기분을 눈치챘는지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사실 우진 아빠가 어머니께 서운하실까봐 일찍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요, 엄마. 모두 제 잘못이에요. 며느리가 말을 잘하더군요. 상황을 무마하려는 며느리의 말의 순간 마음이 풀리려 했지만 역시 서운함은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미 친정에서 정한 이름이고 이 결혼이 남편 없는 제가 마련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 아무 말 없이 물러났습니다. 그래, 늙은 호랑이 같은 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려무나. 그 말에 며느리가 놀란 듯 말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저희가 죄송하잖아요. 아들 역시 엄마답지 않게 왜 그래요? 저는 그저 새로 태어날 손주의 소중한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던 것뿐인데 문득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면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며 힘든 아이들에게 괜히 상처를 준 것 아닌가 싶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더 조심하며 눈치를 보며 지냈습니다. 청소도 빨래도 요리도 도맡아 했어요. 며느리가 그만하시라고 말렸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뿐이라며 괜찮다고 말했죠. 결국 며느리도 말리지 않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 앞으로 태어날 혜준의 앞날에 기여하고 싶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날,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청소하며 손주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둘의 서울집을 관리하다 보니 예전에 둘이 없던 동안 바꿔놓은 가구 배치와 죽어가던 화분까지 모두 새롭게 정리해두었죠. 나중에 며느리가 돌아와 바뀐 집을 보고 기뻐할 거라 생각하면서요. 그러나 며느리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더니 곧바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어떠니? 훨씬 깔끔하지? 너희들이 없는 동안 내가 집안 청소 좀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치워놨어.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설마 여기 있던 스피커도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집안을 멋대로 바꾸시면 어떡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기분이 조금 안 좋을 수 있겠다 싶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스피커는 며느리의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이었더라고요. 그걸 몰랐던 저는 속상한 마음에 곁에 있던 아들 우진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중재해주길 바랐지만 우진은 아이를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만회해 보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그런 일은 뒤로 하고 밥이나 먹자꾸나. 서연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다 준비해뒀단다. 그러나 며느리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밥은 못 먹겠어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는데 저는 그 성의를 봐서라도 한술 뜨고 가길 바랐습니다. 그래도 내가 차린 정성도 있으니 조금이라도 먹어봐. 그래야 기운이 날 테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지금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편치 않네요. 그렇게 며느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의 기분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아 저는 아들 우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저러니? 어른이 차린 밥인데 한술이라도 뜨는 신용만 하고 가면 될 것을. 그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왜 엄마만 생각하세요? 요즘 서연이 힘들어 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에게 산후 우울증 기운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제 실수를 깨닫고 사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후로 저와 대화를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손주 해줄을 안고 달래주다가 순간 미끄러질 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온몸을 던져 해줄을 받았지만 저도 모르게 허리가 욱신거렸죠. 놀란 해준과 울음을 터뜨리자 며느리가 달려와 저를 나무랐습니다.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삼며느리의 목소리가 너무 날카로워 깜짝 놀랐습니다. 혜준가 무사하긴 했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안부도 묻지 않고 오로지 혜준에게만 신경 쓰는 모습이 서운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가, 놀란 건 알겠지만 그래도 어른께 어디 다치신 데는 없는지 먼저 물어봐야 하지 않겠니? 그러나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니, 지금 제 자식이 다칠 뻔했잖아요. 어머니는 자기 자식 다. 순간 저도 며느리의 반응에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이와 며느리를 돕고자 했던 제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듯한 기분에 부디 며느리와 더 잘 지낼 방법을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며느리는 제게 크게 실망한 눈치였고 아들 우진마저도 그 얘기를 듣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혜준가 다칠 뻔했다면서요. 순간 우진과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실수한 일이었다 해도 오랫동안 저를 이해해주고 믿어준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우진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엄마, 서연이한테는 이미 여러 번 조심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손주가 다칠 뻔했으면 엄마도 이제 좀 조심해 주셔야죠. 저는 답답했습니다. 제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세우는 게 너무 서운했죠. 예전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음식도 챙겨주며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만 생각하는 사람처럼 몰아붙이는 건지 억울했어요. 그래도 우진의 날 선 반응을 보니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들이 또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이번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대요. 사실, 이제 본가로 돌아가 주셨으면 해요. 갑자기 등 떠밀리듯 집에서 나가야 한다니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 길로 저는 짐을 챙기고 나섰죠. 문을 나서는데 우진가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혹시 마음이 바뀐 줄 알고 돌아보니 그는 비밀번호가 적힌 수첩을 두고 가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왈칵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한참을 울었죠. 그렇게 본가로 돌아와 홀로 생활하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연락이 오길 기다렸지만 아들 부부에게서는 소식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그의 며느리가 동네로 이사온 기념으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친구의 며느리는 차분하고 똑똑해 보이는 아가씨였고 친구는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하며 과일을 깎게 했습니다. 친구가 며느리에게 사사건건 지시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과거 저희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 우리 며느리와 아들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제야 마음이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들이 며느리와 아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 하고요. 손주를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 했던 마음이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든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와 아들이 느꼈을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날 나는 휴대폰을 들었지만 전화를 걸 용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죠.
그간 느껴온 나의 잘못과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소상히 적어 보냈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군요. 꼭 해야 했던 일을 해치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자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나 침착하던 아이가 이번에는 전화 너머로 엉엉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내주신 문자 잘 읽었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께서는 저희를 위해 도와주셨는데 저는 제 생각만 했어요. 정말 못된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며느리의 울먹임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풀리더군요. 저도 이 아이가 제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울고 또 사과하며 한참 동안 통화를 이어갔죠. 통화 끝에 며느리는 저에게 다시 서울로 와서 함께 살자는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탁을 거절했어요. 아니다, 서연아. 내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우리가 같은 집에서 살다 보면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야. 대신 자주 놀러 갈 테니 우리 예쁜 혜준 얼굴도 보고 우리도 자주 보자꾸나. 제 말에 며느리는 또 한 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긴 갈등이 마침내 풀린 순간이었죠. 지금은 저와 며느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며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 눈치를 보지 않고 대화를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가끔 며느리의 집에서 묵는 날이면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더군요. 덕분에 저도 새로운 책을 접하게 되어 책 읽는 재미에 빠져 지냅니다. 가끔 제가 가지 않는 날에도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과거를 넘어서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노희원 할머니와 며느리가 오해를 풀고 다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교야, 그게 무슨 말이니? 당분간 손주를 쳐다보지도 말고 집에도 오지 말라니.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니? 엄마, 나라고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엄마가 계속 실수를 하니까 저희가 힘들잖아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다는 거니? 난 그저 다른 평범한 할머니처럼 손주를 돌봐줬을 뿐인데. 바로 그게 문제예요. 왜 어머니 마음대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하마터면 우리 혜준도 다칠 뻔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저 너무 힘들어요. 아가, 아무리 그러더라도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태도로 말을 할 수 있니? 엄마, 또 서연이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시는 거예요? 서연이가 일하랴 살림하랴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 모두 내 잘못이다. 며느리가 힘들까봐 미리 집을 치운 것도 내 잘못이고, 예쁜 손주 어디 하나 다칠까봐 정성을 다한 것도 내 잘못이야. 하지만 너희가 이러면 안 되지. 지금은 너희가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이가 들면 분명히 생각이 바뀔 거다. 오늘 사연은 충남 당진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복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느끼시는 점이나 복순 할머니를 위해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충남 당진에 사는 노복순이라고 해요. 남편과는 이혼하고 혼자 외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저희 아들 이름은 우진인데 어릴 적부터 착하고 순진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아이였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아들과 함께 동네 천변에 갔던 어느 날이요. 늦은 밤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아들과 둘만 갔습니다. 그때 남편과는 이미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날 사람이 정말 많아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 우진가 작은 손으로 저를 꼭 붙잡고는 말하더군요. 엄마,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 그 기억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생각만 해도 절로 미소가 나오는 추억이랍니다. 아들 아빠와 완전히 이혼하고 나서 제 유일한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우진과 똑 부러지는 아가씨와 결혼하는 것이었죠. 그런 마음을 간절히 품었어서인지 우진과 결혼할 사람이라며 데려온 아가씨가 참 반갑더군요. 딱 제가 바라던 똑 부러지는 아가씨였어요. 우리 집에 우진 아빠가 없어서 여러모로 미안한 마음이 컸답니다. 제가 우진 아빠와 이혼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계속 바람을 피워도 제가 조금 더 참았더라면 우리 우진과 상대방 부모님에게 조금 더 떳떳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리 퍼주고 노력해도
내가 잘못한 부분만 생각하게 되는 게요. 며느리의 이름은 이서연이에요. 처음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절대 고부 갈등을 일으키지 말자. 오직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많이 시달렸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잘못을 해도 언제나 남편 편만 들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제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아준 것 같았어요. 제가 최대한 조심하며 대해주니까. 너무 그렇게 조심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딸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삼하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저도 마음을 내려놓고 아들 부부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언제나 저를 생각해주던 아들도 저에게 정성을 다하더군요. 어느 날 아들 부부의 집에 있는데 우진가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이거 우리 집 비밀번호예요. 혹시 까먹으실까 봐 수첩에 적어드릴게요.